건프의 영화책. 오늘 2022년 일본 영화입니다. 플랜 75라는 영화입니다. 기본적인 감독은 하야카와 치에라는 감독이에요. 장편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1시간 45분이고요. 줄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까운 미래의 일본.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 75를 발표한다. 명예퇴직 후 플랜 75 신청을 고민하는 78세 여성 미치. 가족의 신청서를 받은 플랜 75 담당 시청 직원 히로무, 그리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 75 콜센터 직원 요코, 플랜 75 이용자의 유품을 처리하는 이주 노동자 마리아. 이렇게 주로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됩니다. 플랜 75세 이상의 죽음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한 청년이 총을 들고 약간 요양원 같은 데를 막 이렇게 약간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스스로 죽습니다. 그 남긴 편지에는 고령 인구들이 많아졌고 나라가 그 재정이 안 좋아지고 그 부담을 청년들이 다 안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정부가 플랜 75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플랜을 대상이 되고 있는 미치라는 할머니 주인공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요양 서비스를 일종의 간병인 같은 역할을 하는 또 이주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상담원을 하는 요코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각자의 일의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미치라는 이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78세입니다. 또 호텔에 일종의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동료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면서 같이 그 동료들이 다 고령자들이 회사에서 잘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집에서 식탁에 엎드린 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미치라는 주인공은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 군데 신청도 해보고, 자신의 집이 지금 또 철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서 일을 해서 집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로 뭐 잠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게.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 플랜 75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플랜 75는 결국 그 10만 엔이라는 돈을 주고 여행을 하든 뭘 하든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원하는 일종의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플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지 이랬는데, 영화를 뒤에 가면 갈수록 그 상담사가 이제 신청을 하면 전화를 하고 하루에 한 15분 정도씩 서로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15분 땡 알람이 울리면 끝나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얘기를, 과거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이제 그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플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안락사를 하고 화장을 하고 뭐 이러는
주로 이제 가족들이 없는 그런 노인들이죠. 가족들도 없고, 가족이 있어도 연락한 지 오래됐고, 이제 저 거의 연을 끄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할머니도, 미칠한 할머니도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상담원과 어쨌든 통화도 하고, 볼링도 불법이지만 같이 이렇게 치고 이러면서 이 상담사는, 젊은 상담사는 또 고민에 빠지죠. 할머니의 어떤 죽음을 옆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담사로서의 어떤 시선,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 공무원 직원인 남자, 공무원 남자는 자신이 이 플랜 75를 어쨌든 뭐 홍보도 하고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 친척인 삼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친척 관계라서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하는데, 이 삼촌이 어떻게 사는지 또 집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의 운영하던 그런 하청업체가 뭔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동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이걸 맡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 삼촌을 일종의 구하러 가는 그런 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마지막에 갔는데, 삼촌은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가스를 들이마시고 죽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에 태우고 거기서 빼냅니다. 그런 스토리가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공무원한테 사실 뭐 오물을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안락사를 선택하게끔 하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10만 원이라도 당장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엔 약간 요양원 같은 데서 간병인 역할을 하던 이 이주 노동자는 일단 자신의 딸이, 필리핀에 있는 딸이 아프고 수술비를 마련해야 돼서 뭐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더 높은 금액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플랜 75의 마지막 그 안락사를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유품들을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장 자신의 딸이 아파서 딸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스를 마시고 안락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안락사, 고령화 노인들의 어떤 죽음, 고독 속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찌 보면 그 업무를 하는 어떤 공무원, 그리고 그 상담을 하는 상담사와, 그리고 실제 그 남은 유품들을 처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네 명의 어떤 인물들이 그 고령화로 인해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 문제, 국가가 지닌 노인 문제를 약간 다각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물과 캐릭터들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구도 속에서 이제 계속 교차 편집을 하면서 각자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화가 뭐 지루하진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썩 재밌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게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영화 느낌으로 찍혀 있고, 현실적이라서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어떤 문제, 고령화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문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여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의 고령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이미 접어들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화로 볼 수 없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죽음을 선택한, 거기 홍보 문구에 그런 게 나와 있죠. 태어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다 하면서 플랜 75를 홍보를 합니다. 어찌 들으면 되게 맞는 얘기죠.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현실이라는 문제에서 보면 그 선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족이 없어서, 그리고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독거노인이 되어버렸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 주인공 할머니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나오죠. 공부도 많이 했고 더 일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죠.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약간의 어쨌든 거기서 빠져나오는 장면으로 보는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고독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약간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어떤 게 분열화되면서 자식이 있지만 자식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나이를 먹고 고령화가 되면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약간 너무 플랜 75를 곳곳에 배치를 해놔서 약간 무슨 그 재연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는데,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는 좀 과도하다는 좀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할머니가 저기 발톱을 깎고 그 발톱을 화분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화분에 도움이 되나, 발톱이? 아니, 왜냐면 그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에 계란 껍질 같은 거를 넣거든요. 약간 천연 비료처럼 해서 계란 껍질이 인 성분이 있다 그랬나? 칼슘 성분이 있다 그랬나?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발톱을 넣길래 약간 충격적이었고,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혼자 사는 노인의 어떤 이렇게 입구에 발이 있고 온도계가 있고 창가에는 화분이 있고 이런 것도 비슷한데, 또 비슷했던 거는 저기 주방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데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죠. 부엌에 주방에 싱크대에 있는 쪽에 보면 벽면에 거기도 은박지 이런 걸로 붙여가지고 되어 있는 게 참 비슷하구나. 그런 사람 사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어쨌든 영화 자체를 보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예, 젊은이들에게도 그 젊은이들이 어쨌든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미래의 어떤 자신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차 한 줄 평 보면 외면하고 싶은 시대의 난제를 정면에서 짚는다.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엄습해오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서늘한 고뇌, 알고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몰아내는 세계를 응시하는 인물과 카메라. 플랜 75 정책에 있어서 본인, 지인, 타인, 3인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경험하는 영화. 약간 입체적으로 그 시선을 그리고 있죠. 살아있음이 어떻게 서서히 밀려나가는가에 대한 기록. 주목할 만한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보여주는데 연결성은 부족해 보임.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코멘트인데, 그렇죠. 다양한 인물의 시선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인디 독립영화 같은 느낌? 약간 거칠다는 느낌? 약간 다큐적인 느낌? 그런 연결성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 뭐 무료 급식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홍보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약간 그런 친절함에 대한, 그리고 궁핍함에 대한 것들을 약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뭐 재밌거나 뭐 영화적으로 뭐 완성도가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데,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화두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간 생각할 거리가 많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삼촌 부분에 있어서 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바꾼다라는 지금 결말인데, 구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바꾼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주인공 할머니는 어쨌든 옆에서 죽어가는 할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고 약간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스포지만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 끝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약간 밋밋하게 끝냈죠. 그렇게 끝을 내고 있고, 요코난 젊은 친구와 둘이 볼링장에서 볼링하는 장면도 약간 튀지 않나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있죠. 그 플랜 75 할 때는 30분 상담에서 알람이 딱 울립니다. 30분 상담. 그리고 요거라는 상담사가 전화로 상담을 할 때 15분에서 딱 알람이 울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그 뭐죠? 형식화된, 요식화된 그런 행동과 그 시스템인데, 이거를 그 할머니는 어쨌든 자기 얘기를 들어준 그 사람한테 마지막에 정말 전하게 되고 머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사요나라라는 인사를 하는데, 저 할머니 또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외로움의 어떤 구구절절을 그냥 시스템이란 그 속에서 15분 얘기하고 끝내야 된다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저걸 좋은 제대로 할 수 있나, 아니면 저거라도 있는 게 다행인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상담사도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저분의 상대방의 어떤 독백을 계속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쪽은 그냥 의무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그러면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볼링 씬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고 약간의 관계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담사 욕구는 마지막 그 안내문을 얘기할 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사는 신입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욕구가 뒤에서 듣고 있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장면들이 너무 약간 가슴 쓰리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너무 아련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절대 저분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씁쓸함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본 영화 플랜 75 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안녕.